네, 광주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예.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지가 좋아서 선거하시면서도 지역 구민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남기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면서 경기도민과 또 광주 지역 구민들에게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O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 출신 경기도의원 임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원 이제 되신 지 한 5개월여 됐습니다. 꽤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 북도의 설치, 그리고 동북권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 경기도는 그 남북 간의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동북권의 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같은 상위계획과 각각의 기초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 사이에 경기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역할을 하면서 규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력을 저희가 좀 보니까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임 의원님의 이력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도시계획 전문가 임창휘입니다. 예. 자, 상임위도 도시환경위원회이신데 현재 광주시의 도시 관련 현안 가운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이 됩니까? 광주시에는 쌍령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쌍령동은 이 경충대로라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빌라와 공장, 창고들이 이제 난개발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경충대로를 중심으로 쌍용동뿐만 아니라 초월읍, 곤지암읍도 개발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경충대로와 경안천을 사이에 두고 많은 빌라들이 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허가를 좀 유보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빌라로 난개발될 수 있는 사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오고 이 경충대로의 우회도로, 그리고 경충대로는 입체도로를 만들고 그 전에 없던 학교 부지와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처럼 이 광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민간과 어떤 협의와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으로서 어떤 정치인의 역할을 더 높여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각 시와 또 경기도 간의 어떤 소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도시발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어떤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경기도는 분명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 광주에 이제 물류단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물류단지가 고속도로에서 물류단지까지 가기 위한 지방도로를 대형 화물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네네. 시민들은 안전에서 위협을 받고요. 소음과 교통체증까지,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단지의 승인권자가 경기도입니다. 예. 현재 어떤 산업과 물류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을 승인하는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공공의 역할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물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기도에 특히 이 동북권과 남부 외곽 쪽으로 물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 그만큼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지 않게 공공에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물류라는 산업은 최근 저희가 그 첨단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AI, 자율주행, 로봇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 고속도로에 연접해서 휴게소처럼 물류단지를 공공에서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은 굳이 지방도로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사업을 만약에 동북권과 북부권에다가 만들게 되면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 전문가 임창입니다. 자, 광주 인덕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인덕학교는 좀 어떤 학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덕학교는 장애인 친구들,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또 생활을 하는 그러한 특수 학교입니다. 제가 지역 활동과 이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덕학교에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요. 사실 볼수록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걸 느끼는 공간이고 또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특수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일반 학교는 한 20명, 한 30명에 있는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이제 통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장애인 친구 한 명당 또 다른 보조교사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실상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덕학교도 그러한 부족 문제를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든지 여러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케어받을 수 있는 보조 교사가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인 임창휘입니다.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어떤 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지역 언론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부끄럽고 부족함이 큽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도시에서 사람이 또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또 마을 자치,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결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언론이라 하면 이 국가 중심에서 사회, 경제, 정치를 다루지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래도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기도에 있는 공동체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록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기도 전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러한 설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디딤돌로 생각했던 게 청소년 기자단입니다. 우리 지역마다 청소년 기자단을 만들자.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한테 우리 마을을 가리키고 또 우리 마을의 문제를 직접 취재하고 또 연구해서 그거를 마을의 의제로, 마을의 계획으로 만들면 이거는 마을의 전체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청소년 기자단을 경기도를 서로 연결하면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이 공동체의 활동 그리고 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많은 설득을 해서 청소년 기자단들을 만들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습니다. 추가로 키워드를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새 아이의 아빠 임창휘입니다. 야, 아이 셋이면 참 키우기 힘들 텐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도의원 생활도 바쁜데 어떠십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말씀을.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이 생각들은 물론 지금 아내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만 나중에 아이들도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제가 했던 이런 생각과 활동을 기반으로 아이들도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열정과 진지함이 넘친다. 저는 지금 말씀 나누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뢰감이 가는 그런 정치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이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셋이 다복한 가정이신데. 예. 애신아, 범신아, 그리고 성신아. 아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부족함도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던 거에 너무 미안해. 아빠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리고 이 역할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더 좋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고 언제까지나 너희들에게 든든한 지원자로서 조언자로서 좋은 아버지로 남겠다라는 것은 약속을 할게. 이대로만 끝내면 예. 아내분이 매우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예. 예정에 없던 또 영상 편지를 이어서 한번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존중하는 나의 아내 영아야. 벌써 이제 10년이 넘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어. 그런 사실 어려움이 다 나의 어떤 결정 그리고 또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준 네가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에게 놓인 남은 인생도 서로 믿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너에게 그 옆자리에서 항상 너를 위해서 함께하는 남편이 될게. 저를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짓겠습니다. 예. 이제 4년 임기인데 벌써 한 5개월 지났으니까 3년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자, 그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시와 경기도는 많은 도시 문제를 잇고 네.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계획과 그 실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문제에서 시작을 하되 그 문제가 그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경기도가 또 수도권이 또 대한민국이 더 나은 그 국가로 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담은 그래서 멋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제가 선거 기간을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그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할 거고요. 선거의 모토처럼 쉬지 않고 달린다, 쉬지 않고 달리는 임창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